저는 이제 시각예술가고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기획을 같이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작가 친구들 많고, 너 작업 재밌다, 너 작업 재밌다, 우리 같이 전시할까? 이렇게 해서 기획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레지던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 자체는 처음에는 이제 드로잉 베이스, 파나 드로잉 베이스로 시작했어요. 근데 드로잉도 이제 주로 초상화를 많이 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영상도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 되게 관심이 많다. 다른 사람의 삶에. 그게 이제 좀 작업 활동이 이제 확장되면서 대학원에서 리크리 티라바니 작가님을 교수님으로 만나고 관계예술이라는 것에 좀 노출되면서 그런 형태로 작업이 많이 이렇게 발전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냥 재미로 했던 기획도 관계예술 안에서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작가들 초대해서 같이 살면서 좀 장기적으로 호흡하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그런 작업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미술관 옆집 제주는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보도 5분 거리에 제주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미술관 옆집,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이라고 지었고, 처음에 이제 제주에 오게 됐을 때 제가 그 전에 뉴욕에 살고 있었어서 뉴욕이랑 완전히 상반되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계도 없고, 그리고 시골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많은 곳. 네. 그래서 이런 시골집을 이제 찾아야겠다 한 건 아닌데 운명적으로 만나서 본체, 별채, 귤창고 땅이 있는 이런 옛집에 들어오게 됐고요. 제가 처음부터 제주에 내려올 때 물론 뉴욕과 굉장히 상반된 곳에 가고 싶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친구도 많고 뉴욕 생활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갑자기 내가 완전히 다른 곳에 가면 우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든 나를 찾아와서 나와 같이 이 제주를, 새로운 공간을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는 외국에 살 때 예술가들의 집을 되게 많이 갈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막 학생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막 저녁도 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뭐 뉴욕 안에서도 이제 뭐 타운하우스 가서 거기서 아니면 업스테이트 뉴욕에 올라가서 심지어 뭐 원래 예술가의 집이었는데 미술관이 된 뭐 저트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도 가보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느낌은 예술가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재밌는 꿍꿍이를 막 이렇게 꽁짝꽁짝 하면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발생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런 예술가들의 집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런 집을 이제 한번 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레지던시 운영해서 레지던시 운영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 집이 약간 어떤 그런 아지트처럼 작가들이 오고 싶어 하고 오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아는 작가 두 분을 초청했어요. 이혜인 작가님이라고 회화 작가님과 그다음에 오신 시바라고 이제 인도 작가인데 뉴욕에서 한번 제가 같이 일해봤던 작가여서 일단은 이 마을에 이제 큰 어르신이 우리 마을도 벽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예술가라고 하니까 너가 그려봐라 이랬는데 벽화를 한 번도 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작가를 내가 섭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먼저 왔고 그땐 짧게 있었어요. 너무 짧으니까 막 뭐 보러 갈 시간도 없고 그냥 일만 하다가 작업만 하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1년에 그냥 한 명, 근데 길게 막 두세 달 있을 수 있는 작가를 구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삶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보자 해서 2020년에 온 이제 플로리안 봉길 그로세라는 베를린 베이스 사진 작가고, 그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거의 세 달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금순이 벽화 그려주신 구원주 작가님 2주 원래 있기로 했었는데 3주까지 이제 연장해서 계시고, 그리고 두 작가 다 두 번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연 이어갔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런 시스템을 갔던 것 같아요. 뭔가 이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이 환경을 이제 삶의 공간으로 생각해주고 그리고 좀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나는 기획자고 당신 작가면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 협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겠다 했는데 다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2021년에 왔던 조아라 작가님이 퍼포먼스 아트, 그러니까 공연 예술 쪽에 계시는 분이고 저는 늘 이제 시각예술가로서 공연 예술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 시간성,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거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다. 근데 이 조아라 작가님은 공연 예술가니까 시각 예술에 대한 환상이 있더라고요. 자기 공연이 끝나면 늘 미술관에 가서 100년, 200년 된 그림을 보고 싶대요. 그거 휘발되지 않는 그 영원성. 우리가 서로 가지지 않는 것에 매료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업을 했어요. 같이 그림도 그리고 같이 뭐 움직여도 보고 저와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음악을 하는데 그 조아라 작가님이랑 남자친구랑 음악도 만들고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22년에 이제 여기서 비엔날레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술 감독님의 권유로 제가 리클 티라바니 작가님을 초청을 했는데 티라바니 작가님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기획자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협업자 같은 역할로 이 작업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리고 떠나고 나서도 제가 이 작품을 케어하고 소개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거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창작의 그 소유권 아니면 저작권의 그런 경계들이 없이 정말 이거는 이런 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걸 하고 나서 또 이 집에 대한 공간에 대한 매력이 또 한층 더 깊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태국과의 아무래도 연이 좀 있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같이 협업한 작가는 2023년에 왔던 그 르앙삭 아누아 위몬이라는 이제 설치 작가인데 그 작가를 초대하면서 이제 마침 도림미술관에서 국제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팀이 약간 협업자들을 많이 초청하는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를 같이 준비를 한 거죠. 그때 저의 삶에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 그 당시에는 제가 한창 비자림로 그 환경운동에 좀 참여하고 있어서 이 르앙삭 작가도 되게 그 멸종위기종이나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이렇게 접점이 있다 해서 같이 비자림으로도 가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와 관련된 그런 설치 작업을 만들어서 이제 도림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죠. 그래서 이 르앙삭 작가랑은 그때 너무 마음도 잘 맞고 이제 작업관도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시 초청을 해서 2024년에 와서 또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디벨롭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어갈 협업도 이제 의논해서 제가 이제 내일 르앙삭 작가가 태국에서 하고 있는 생태 예술에 이제 참여하러 이제 출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꼬리를 물듯 이렇게 내 삶과 그 작가의 삶이 이렇게 교차하고 또 이렇게 멀어졌다 다시 교차하고 이런 형태의 협업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진짜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닌데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그 체계를 잡지 않은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레전시 운영할 거고 매년 2명의 작가를 선정할 거고 뭐 오픈콜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거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의 목적은 이제 나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어떤 공개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활동을 해요가 아니라 내가 외로울까 봐 그들을 초대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에 이제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더 이제 잘해주고 싶으니까 저도 작가로서 레전시를 해봤지만 좋은 레전시가 뭔지 알잖아요. 많이 지원해줄수록 좋은 레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작가가 비용도 안 들고 많이 제공해주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하고는 싶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얽매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이제 우정을 쌓듯이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그런 주고받는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 원하니까 너도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선택한 그런 것만 이제 세팅으로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것들은 되게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작가가 뭐 돈을
지원해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돈 금전적인 것에 있어서는 정말 유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여론은 둬요. 그래서 뭐 DM도 오고 이메일도 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소개로 보통 소개로 왔을 때는 더 그게 진전이 잘 되긴 하죠. 왜냐면 어떤 신뢰가 이제 바탕이 되니까. 근데 좀 랜덤하게 좀 연락이 오는 경우는 한 번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이제 호주에 있는 큐레이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 공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보지 않으면 굉장히 사무적으로 이제 연락이 오죠. 그러면 이제 저도 사무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호스팅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무적으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근처에 숙소를 잡으셨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빠른 관계를 원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게 좀 신뢰가 쌓이면 이 문이 이제 활짝 열리는 거죠. 네, 처음에. 제주에서 가능한 거는 제 생각인데 뭘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무도 사실 관심이 없어.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굉장한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노는데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자유롭고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친구들 또 곳곳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 만나게 되니까 또 더 재밌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골 씬이 진짜 언더그라운드 씬이에요. 생각 외로 정말 재밌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활동을 안 해.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러니까 표면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장점이고 단점은 저는 이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놀 수 있고 제가 주로 만나는 그런 친구들은 다 이주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제주 출신 작가다 아니면 제주 작가로서 아니면 제주 큐레이터로서 이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 씬 자체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가기에도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위에 이제 큐레이터나 뭐 작가들의 고민들을 많이 상담을 받았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제주를 생각하면 계속 그 담론에 막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예 그냥 상관도 안 하고 서울은 어차피 제주랑 다른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와 뉴욕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주와 예를 들면 뭐 오키나와를 비교할 수 있거나 제주와 하와이를 비교할 수 있거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맥락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그 씬이 가질 수 없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더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동등한 상태에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담론들 이런 게 되게 부재하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창작자, 즉 작가, 시각예술가로 시작했지만 좀 그런 큰 그림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월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제목은 바깥으로 리크리 티라바니과 노지의 미학이에요. 이 책이 시작된 게 리크리 티라바니 작가님이 제3회 제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이 집에서 보여주었던 작품, 관계예술 작품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책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리크리 티라바니 작가님의 그 말들이 챕터를 열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제가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그냥 혼자 놀다가 갑자기 대중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거의 한 1000여 명의 관객을 1대1로 다 만났는데 거의 한 반은 이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통해서 사귀게 된 이주민 친구들의 글들이 저의 이제 뉴욕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시골의 창작 활동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생태적 맥락에서 이제 창작을 한다는 거 이런 건 어떤 건가 사실은 이게 관계예술인데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되게 대중성 있게 풀어서 쓴 책이에요. 네. 네. 이제 여기 중앙에서 보시면 이제 집을 보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어요.
이 외관은 제가 거의 그냥 그대로 뒀거든요. 왜냐면 좀 이런 옛것에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보존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두고, 원래 이 별채는 창고로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돼 있는 구조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아예 그냥 내줘야겠다 싶어서 하나는 작업실로 만들고, 원래 화장실이 없고 저기도 창고였는데 좀 작가들이 사실 가장 이제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샤워실, 화장실이잖아. 그래가지고 화장실 꼭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별채 공간이고요. 최대한 거의 살렸는데 천장만 저희가 높였어요. 왜냐하면 좀 워낙 그 옛집이어가지고 천장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인 정도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뭐 침대도 일부러 싱글 갖다 놓고 했는데, 또 커플이 오시는 경우는 이렇게 오붓하게 또 쓰시긴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작업실. 지금은 이제 작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업실로 조금 쓰고 있는데, 작업에 열중하셨다 하면 여기서 좀 해결할 수 있고, 여기는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큰 작업하거나 아니면 뭐 야외 작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사무실처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야외로 나가야 되는 화장실이어서, 네, 그래도 나름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뭐 세탁기도 있고 해서 이제 다 좀 최대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꾸며놨어요. 네. 와봐. 여기 저희 밭인데, 저희가 제일 처음 한 게 닭장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DIY로 지어가지고 정말 공사하고 남은 나무들로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지은 게 이제 저 그린하우스 해서 저기서 이제 레몬그라스를 키웠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저희가 배추 뭐 이런 것도 심어서 이제 김장도 하고, 그리고 저 검은색 통이 이제 퇴비통이에요. 이쪽 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구원주 작가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구원주 작가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원래 작업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뭐든 그리셔도 됩니다 하고 이 벽을 드렸어요. 근데 한 며칠 그럼 지내보고 결정할게요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도시 사람이니까 개와 닭이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상상 못 했대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귤창고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귤창고인데, 이 벽을 저희가 중간에 한 2년 후에 이제 만든 거예요. 원래는 통으로 크게 있었는데, 여기가 제 개인 이제 작업실이자 서재이고요. 이쪽 공간도 원래 여기 벽이 그냥 있었는데 문을 만들어서, 여기 또 다른 창고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간이 부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작업하면 물이 필요하니까 부엌을 만들었는데, 이 부엌 덕분에 이제 트라바니 작가님 그 작업에 그 그린커리도 만들어서 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적극 잘 활용했고, 추후에는 이제 제가 이 프레스를 놔서, 제가 원래 파나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파나를 좀 살려보자 해서 여기는 약간 부엌이기도 하고 파나 공방이기도 하고 막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좀 책이 많아가지고 사실 뉴욕에서 이사 올 때도 배로 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책을 다 가져온 건데, 저희 공간과 관련된 책을 여기 모아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플로리안 봉기 그로스 작가 왔을 때 저희가 약간 도록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사진 약간 뭐라 그러지? 포스트 카드 같이 만들고, 그때 전시도 했었기 때문에 기획 글도 써서 그때 전시 장면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아티스트북처럼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했고, 이게 이제 제가 플로리안 작가님 알게 된 책이에요. 베를린 서점에서 한 건데, 작가님이 이제 한국에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거랑 한국의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제 입양된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제주에서 찍은 건데, 그 되게 전국을 여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은 저희 집 제주에서 찍은 사진들로, 흑백 사진으로 이제 사진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비엔날레 때 했던 거고요. 그때 도록이고 여기 이제 플로리안 작가님도 그 예술 감독님 좋다고 하셔서 선정돼서 이제 전시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티라바니 작가님 전시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볼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워가지고 새롭게 설치를 해서 이 난로도 그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공간이 소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라 작가님이랑 이제 재밌게 놀고서는 만든 전시예요. 이게 한바탕 놀고 이제 아라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제가 아라 작가님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거기도 몸소리말 조아라 센터라고 해서 그 약간 연극 공간으로 그 집을 본인의 집을 활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약간 교차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같이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제 앞으로 가실 거지만 그 스튜디오 166 큐레토리어 프로그램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권주희 쌤이 그래서 같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 공간에서 워크숍을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공간을 활용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태국 작가 루앙삭 아누아 위몬이랑 같이 참여한 제주 도립미술관 전시인데요. 이런 식의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랬고 저의 약간 제주 이야기를 살짝 쓴 그런 워크숍도 참여했는데요. 이거 비평 웹진 퐁이라는 데서 낸 건데 저가 쓴 글이 시골에서 펼치는 로컬리티 아르키텍처. 여기 살짝 책에 제가 준비하는 책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커버 지금 테스트해 놓은 건데 네, 여기 책에 약간 전제가 약간 요거고 이게 이제 책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최근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했던 레지던시 관련된 전시여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쨌든 사립으로 이렇게 저처럼 오랫동안 해외 작가를 초청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었던 플로리안 봉길 그로세 작가와 아라차촐리콜 태국 작가 이 두 작가가 이 전시에 참여하면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 기획자로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 보면 사실 여기 크레딧이 잘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퍼포밍 레지던시라고 했던 게 이제 아라차 솔리코 작가와 저희가 협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 옆집에서 경험했던 거를 이 화이트 큐브에서 다시 펼쳐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전시 기간 10일 내내 이제 전시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차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같이 놀았고요.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미경 작가님, 아까 제가 제주에 오게 된 계기 오미경 작가님, 대정읍에 사시는 작가님인데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계셔서 이렇게 약간 공예 쪽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글을 써드렸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안 세월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글도 써드리고 다양하게 계속 이렇게 인연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쪽 공간은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스페이스예요. 지금은 약간 창고처럼 되어 있지만, 예. 얼마 전에 이제 짧은 전시도 대관으로 해서 벽을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흰 벽으로 만들었고, 다 비우면 정말 전시장이고요. 또 여기 화목난로 중간에 겨울에 주로 쓰긴 하는데 올해는 안 썼는데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게 여기 입구랑 연결돼 있어요. 이 문이. 그래서 사실 행사하기에 되게 좋은 게 밖에 나가면 이제 왓니라는 이제 닭이 있고 이 왓니를 보고 이제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루트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보통 창고 보고 그다음에 마당 그 정원 보고 이제 본체에서 좀 지내다가 작가들은 이제 별채 있고 별채 뒤에 이제 귤나무들도 있고. 태국은 가서 언제 돌아오세요? 한 5일 정도. 왜냐면 그 메콩강 지역에 이제 리서치 트립으로 가는 거여서 메콩강 지역이 좀 그 외진 곳이긴 해서 좀 5일 이상은 첫 탐방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처음 가는 곳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루앙삭 아노몬 작가가 이제 가이드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한 메콩강의 유역에 한 3군데 이제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방콕에서 좀 하고 이렇게. 아마 결과물은 아마 한 내후년 정도 같이 협업 전시 같은 거 만들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해외 작가를 많이 초청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이태리 작가도 참여하고 있고 미국 작가도 참여하고 있고 해서 저도 이제 팀을 짝 꾸려서 아라 작가님, 주아라 작가님이랑 그다음에 옆집에 사는 오빠가 또 사진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저희 남자친구랑 음악 만들고 하니까 4명이